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고요. 학력사항, 학업 관련 이력, 그 다음에 경력도 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등을 대치동에서 12년째 담당을 해왔고요. 매년 서연고 서성 주요 대학들을 200명에서 250명 정도, 그 다음에 주요 특목고는 자사고야 100여 명 정도씩 진학을 같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이번 여름방학에도 지금도 보여드릴 몇 가지 프로그램으로 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류 패키지 고3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원서 배치, 그다음에 생활기록부 마무리,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한꺼번에 쭉 좀 도와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이렇게 부분 뭐 원서 배치, 생기부만, 또 자소서만 이렇게 좀 따로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3 서류에 대한 얘기가 좀 듣겠고요. 그다음에 고3 면접 특강, 본격적으로 면접 대비에 들어가야 하죠. 그래서 뭐 면접 특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2와 고1 입장에서 진단 컨설팅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대체로 한 90분 혹은 120분 정도 잡고 진행되는 현재 상황 점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중3 같은 경우에 아직은 주로 이제 고교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은데 좀 일찌감치 자기소개서나 면접 대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3 서류 패키지입니다. 네, 서류 패키지는 제가 5년째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본 구성은 일단 총 10시간입니다. 10시간이고, 요거는 일단 수업 2시간씩 4번, 그다음에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수업과 수업 사이에, 다음 수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피드백, 시간을 대략 한 30분 정도 잡아서 4번, 총 10시간으로 구성이 됐고요. 수업은 일단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는데, 네, 뭐 지역이라든가 개인 사정에 따라서 온라인 줌으로도 수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네, 당연히 1대1로 진행을 합니다. 저랑 학생 단 둘이 하는 거고요. 간혹 이제 학생 쪽에서 부모님이 같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은 대면 수업 원칙인데 온라인 가능하고, 그다음에 요 피드백이라는 것은 이거는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구글 독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학생이 올려놓은 것을 제가 이 프로그램 상에서 이게 문서 공유 프로그램이거든요. 첨삭을 해놓으면 다시 이제 학생이 그거를 반영을 해서 다음 수업에 오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가 일단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수시 원서 배치 상담. 그래서 수시를 뭐 6개까지 쓰죠. 뭐 일부 이제 뭐 특수 대학을 쓴다면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6개를 좀 결정하는 걸 하게 되고요.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는 게, 이게 보통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7월 중순, 7월 말 이런 때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변화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뭐 아주 잘하거나 아주 못하는 학생이 아닌 이상, 이제 그 8월 한 16일, 17일 개학하고 학교 가면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정들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7월에 기본 세팅을 해놓고, 요걸 토대로 자소서를 출발을 해서, 이제 뭐 8월에 이제 학교의 그런 상담 결과를 다시 반영해서 조금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보고 최저라든가 이제 뭐 하한선이라든가 이런 거 잡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수업이 쭉 이제 한 2달 정도 가는 이유가 그런 이제 원서 쓰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계속 약간 유연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는 7월에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하는 건 9월까지 갈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기록부 마무리는 이제 7월 말까지죠 보통. 그래서 일단 7월 달에 설계된 이제 대략적인 방향은 이때 아마 잡힐 테니까 8, 90%는 학과에 맞춤을 정리하는 걸 하게 되고요. 보통 3학년 1학기 생기부는 창체라든가 세특 쪽에서 이제 학생들의 희망사항을 많이 반영해 주시죠.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래서 거기에 맞게 좀 정리를 하게 되고요. 자기소개서는 이제 이거는 좀 편차가 심합니다. 뭐 한 2개밖에 안 쓰는 학생도 있을 거고 6개를 다 쓰는 학생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요거는 보통 자기소개서는 특히 학교에서는 일단 학생한테 써와라 라고 하고 그걸 자꾸 첨삭해와서 다시 써와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학생들의 이제 그 시간적으로나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먼저 아이템부터 같이 정하고 문항에 맞게, 그리고 거기에 따라 줄거리까지 잡은 다음에 학생이 이제 고대복에 맞춰서 써오면 다듬어서 마무리를 하는. 그래서 일단 이게 총 4번 수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수업이 끝났을 때에는 바로 제출이 가능한 글자 수까지 맞춰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일단 시간대는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제 아래 걸 좀 봐주셔야 되는데 위에 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래 보시면 예를 들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A부터 T까지의 이제 시간대가 있고요. 이 하얀색 배경이 있는 요거 이제 방학 집중반이 있고, P는 이제 요거는 미리 시작하는 반입니다. 이제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 좀 시작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일단 지금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당하는 것은 요 A부터 C까지 알파벳으로 있는 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A, B에 이제 한 명씩밖에 이제 제가 학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를 선택하시면 시간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7월 16일, 30일, 8월 13일, 27일 격주 토요일 오전 뭐 11시, 1시로 시간이 고정이 되는 거고요. 이게 고정하는 이유는 학생이 이제 다른 그 학원 일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일정을 뭐 다음에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정하자라고 하면 늘어지고 자꾸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박아놔야지 정해진 기간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뭐 가장 원하는 시간을 골라주시면 돼요. 알파벳 하나를 고르시면 그 시간으로 고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수업이 여기 진행이 되고 이쪽 이제 약 일주일 텀으로 온라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7월 16일 날 수업을 하면 7월 25일 날 온라인 피드백을 다시 받고 그걸 다시 토대로 붙여서 7월 30일에 두 번째 수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얀 배경으로 이제 여름방학 집중반은 이제 다른 앞에 반들은 2주 간격인데 2주 간격이죠. 요거는 이제 매주 수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통 방학 기간 안에 작성을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시작은 비슷한데 끝내는 거는 지금 다 뭐 8월 9일, 11일, 그러니까 즉 대부분 학교가 한 8월 16일쯤 개학을 하니까요. 그 전에다 마치죠. 그래서 그냥 얼뜻 보기에는 이거 좋다. 이거 빨리 끝내놓고 수능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반은 제가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좀 전제를 드려요. 이 반 같은 경우는 8월 15일 전에 작성이 끝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8월 16일 이후에 만일에 다른 학교를 쓰시게 되면 별도 수업을 잡아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뭐 기껏 끝내놓은 게 좀 안타깝겠죠. 그래서 요 방학 집중반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예요. 굉장히 성적이 좋아서 보통 이제 이런 학생들은 뭐 서른고만 쓰거나 그러죠. 아니 뭐 의대 몇 개만 쓰거나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다른 우리 학교에 다른 애들이 어떻게 쓰는지가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친구들은 요 반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뭐 7월 말에 정한 대로 그냥 끝내고 잊어버리면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이제 그 약간 상극에 있는 경우 수시는 나는 완전 배팅이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누가 어딜 쓰던 나랑 같은 과에 몇 명이 지원을 하든 그래도 난 이대로 갈 거다. 역시 이제 변동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런 학생들만 요 방학 집중반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학생들, 제 경험상으로만 80% 이상 학생들은 그래도 이제 원서를 7월 말에 결정을 어느 정도 하지만 8월 말까지 완전히 뭐 하나도 안 바뀐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약간 지속적인 약간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기 T까지, A부터 T까지 반 중에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요 영상을 만들고 있는 6월 13일 현재로 봤을 때 한 3분의 1 정도 반은 이미 예약이 됐고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로 일단 희망하는 알파벳을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어느 반은 된다, 안 된다, 선착순으로 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P 같은 경우는 요건 아직 뭐 절반 정도만 제가 학생을 지금 받았는데 여기는 이제 약간 N수생, 그러니까 이제 유평을 봤죠. 유평을 봤으니까 나는 이제 자소서 수시는 몇 개 던져놓고 정시에 집중하겠다. 7월부터는 그런 학생들, 아니면 이제 재외국민 전형을 쓰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이제 6월 달에 자소서 작성을 해야 되죠. 7월 초까지. 그런 경우에 요 반으로 와주시면 역시 지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N수생 빨리빨리 써버리고 싶은 학생, 그 다음에 재외국민 전형 이런 학생 경우에는 P1에서 P8까지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서류 패키지 진행 방법 좀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1차 시가 7월 중, 2차 시가 보통 8월 초, 8월 말, 9월 초까지 가는데 A부터 T까지 해당을 하겠죠.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 1차 시에는 뭐 원서 배치, 2차 시에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다 교집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서 배치는 1차 시 때는 뭐 가능하면 부모님이랑 같이 기본 설계를 하게 되고요. 16달 잠정적으로 정하는데 2차 시 때는 학교 상담 결과를 좀 반영 후 조정을 하게 될 거고요. 3차 시 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을 보통 하겠죠. 그래서 이제 1차 시를 이렇게 하는 경우는 학교 상담 전에 이걸 하는 게 좋냐 여러분들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학교 상담 전에 하는 게 저는 일단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아무런 아이디어 없이 아니면 너무 막연하게 가시면 사실은 학교 측 자료나 선생님들 말씀에 조금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좀 플랜 A나 B를 좀 전후 사정을 알고 가셨을 때 좀 더 생산적인 상담이 가능하고요. 학교 상담 결과 가져와서 뭐 대부분은 좀 많이 실망들을 하시죠. 원하는 대로 못 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시 좀 이제 대안을 찾아보는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생기부 마무리는 이제 보통 7월 말 정도나 8월 초에 끝내야 되죠. 그래서 일단 7월 중에 혹은 이제 뭐 기말고사 빨리 끝난 학교 6월 중에 하고 플랜 A에 맞춰서 좀 기재를 하고 보통 이제 8월 초에는 최종적으로 오차까지 보는 경우가 많고요. 자소서는 이제 보통은 1차 시대는 이제 공동체 기여 2번 문항, 요거는 학과 특성을 타지 않기 때문에 먼저 좀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2차 시대 1번 학습 문항, 그다음에 3번 대학별 문항은 정말 학과나 학교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고 최종 마무리하는 식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시간에 뭐 하고 이렇게 딱 된다기보다는 이 세 가지가 약간 그 타임 스팬 해가지고 전개가 된다. 그다음 좀 뭐 자주 질문하시는 질문도 좀 정리해 보면 자소서를 6개까지 안 쓰고 한 2개, 3개만 쓸 건데 이 4번을 모두 수업해야 되느냐? 이거는 뭐 학생 면에서도 시간이나 비용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거는 뭐 6개를 쓴다고 전제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보통 4개 이상을 쓰게 되면 4번 수업을 모두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3개가 되게 되면 좀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동일한 학과로만 3개를 쓴다. 그런 경우면 제 생각에는 3번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과가 좀 비슷한 학과로 2-3개를 쓴다. 근데 뭐 이게 학과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은 역시 이제 3번 문항 쓰는 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원서 배치나 생기부 마무리 같이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4번을 다 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거를 한 차시를 빼버리거나 전체 중에서 그러면 25%를 빼는 거겠죠. 아니면 이제 앞에 보셨던 것처럼 그러면 대면 수업만 하고 중간에 온라인 피드백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럼 이제 수업을 한 20% 줄이는 거죠. 실수로 봤을 때 8시간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춰서 조정해서 말씀드리니까요. 그거는 저한테 다시 상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문 자소서가 가능하냐? 영문 자소서가 필요한 게 크게 2개죠.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전형이 있고요. 이화 여자대학교 국제학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어학 특기자는 국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아니고요. 그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영문 자소서도 같이 지도를 합니다. 지금 뭐 6개가 됐든 5개가 됐든 그 안에 개수를 포함시켜서 지도를 하고요. 그리고 일단 저랑 드래프트를 작성한 다음에 프로프리딩은 좀 필요하죠. 근데 제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프리딩은 저랑 같이 하는 이제 같은 파트너한테 좀 부탁해서 받게 하고요. 그거는 이제 요 패키지를 들으실 경우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오리지널 패키지 요 10시간짜리 들으실 경우에는 따로 비용을 받지 않고 제가 프로프리딩까지 같이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실수가 단축되거나 아니면 뭐 일부 수강만 하실 경우에는 프로프리딩은 별도입니다.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학교가 일부 시간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뭐 애가 좀 늦게 나와서 7월 첫 번째 수업이 주어진 일정 중에 힘들다. 아니면 또 반대로 학생이 이제 8월 뭐 16일에 들어가서 마지막 수업하기 힘들다. 그런 경우에 이제 조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월 뭐 마지막 주부터 8월 초까지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기간 안에 뭐 첫 시간이든 마지막 시간이든 한 번 정도 옮기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그때 막 4번을 다 바꾸시는 건 곤란하겠죠. 다음 이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자소서를 일단 학생이 싸우면 고쳐주는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첨삭 위주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첨삭 위주로 하지 않고요. 첨삭 위주는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여기 그래서 이번 1차 시대 공동체 기여를 한다. 그럼 여기 크게 이제 본인의 리더십 활동이나 봉사활동 위주로 아이템을 잡거든요. 그럼 학생이랑 계속 얘기를 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학습 멘토링을 할 거다. 학습 멘토링에서 제가 이제 약간 그 플로우를 잡는 약간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에 맞춰서 한 3줄 정도를 일단 줄거리를 잡고 이제 거기까지 잡은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학생이 작성을 할 겁니다. 작성을 해서 구글 독스에 올려놓으면 제가 이제 1, 2차 중간에 온라인 피드백을 하고 어떻게 좀 고쳐오거나 뭘 보충해 와라 라고 하면 2차 시대 그걸 만나서 아마 2차 시대는 2번 문항은 그렇게 아마 끝낼 거예요. 저희 끝낸다는 건 글자 수까지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자소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아이템 잡기나 줄거리 같이 잡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다만 뭐 학생들 중에서는 약간 그 독립성이 강해서 내가 일단 쓰겠다.
그런 경우에 이제 참석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선제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어떤 경우에도 대피는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비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설명 들으시고 일단 비용 물어보는 것 자체가 조금 꺼림칙하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 1대1로 수업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교육청에서 정한 컨설팅 비용을 받습니다. 1대1 컨설팅 비용을 받고요. 강남교육청 기준 비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남교육청 기준 비용이 뭐 제가 알고 2014년부터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시간당 30이고요. 뭐 시간당 30에 비례해서 뭐 2시간이면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고 총 10시간이면 곱하기 10을 하시면 되고 그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 전체 뭐 그냥 딱 10을 곱하면 되게 비용이 커지잖아요. 비용이 커지는 건 맞는데 사실 이제 뭐 대부분의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뭐 하나에 얼마, 하나 추가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아마 그거를 쭉 아마 좀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뭐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것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면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면접 여름 특강이고요. 여기 있는 수업들은 일단 크게 제가 이번에는 4개 반을 여름에는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연반, 연고반, 유디하스반 요거는 지금 8번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토요일 반은 7월 16일, 일요일 반은 7월 17일에 개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의대 MMI 반은 요거는 제가 송민호 선생님이랑 콜라보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 수업은 혹시 이제 토요일이니까 7월 16일에 개강하면서 일단 4회 예정하고 있습니다. 4회.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요 MMI 최상위권 학생들이라 수능 비중이 높아서 여름방학 끝나면 일단 좀 많이 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4회를 진행하고 학생들의 반응에 따라서 추가 수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반은 8주입니다. 8주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반은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서연반, 서울대 연대반, 연고반, 유디아스반인데 뭐 대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대 일반전형, 연대 모든전형, 그다음에 연대 모든전형, 고대 개적학원인데 그럼 이제 뭐 이런 말씀들 하시죠. 우리 애는 고대도 쓰는데 서울대 서울고 다 쓰는데 그럼 어디 들어가야 되느냐? 제가 일단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여름방학에는 서영고 면접이 한 70% 정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재시험 면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본적인 걸 익힌다고 익히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서연반, 연고반을 너무 따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서연반 같은 경우도 서울대 연대 커리를 보지만 고대 기출도 다룰 거거든요. 저희가 어차피 연습 문제로. 그리고 연고반 같은 경우도 서울대 문제를 연습 문제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커리큘럼이 이제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반을 나눠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연고대를 가는데 무슨 서울대 안 쓰는데 서영고 반이라 그러면 좀 들어가기 그렇다. 그런 친구들이 반을 구분해 놓은 거니까 요 4개 타임 중에서 뭐 바쁘잖아요. 학생들 특히 주말에 가능한 시간대에 보내주시면 될 것 같다. 예, 굳이 뭐 어디 서울만 연고반 그런 명칭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UDS반은 이제 이거는 어쨌든 UD를 내가 쓸 거다라고 하는 경우에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UD랑 뭐 하스, IS를 묶어놨는데 여기는 어쨌든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 있죠.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여기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그런 것들도 물어보시죠. 그럼 나는 고대도 듣고 뭐 유디아스 쓰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는 일단 연고반에 오시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 비중이 요 연고반에서도 일단 학습 문제 다룰 거니까. 근데 어쨌든 유디가 나는 좀 더 그 1순위다. 프라이어티가 있다라고 하면은 유디아스반이 맞습니다. 그렇게 일단 반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수업은 이렇게 할 거예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3시간 반인데 물론 전반부, 후반부 순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든 수업에서 1대1 모임에 좀 들어갈 거고요. 뭐 예를 들어 준비 시간, 면접, 멘토링 지켜서 할 거고 요 멘토링은 제가 하지 않고 저랑 같이 입시를 준비해서 지금 대학에 가 있는 뭐 3학년, 4학년 정도 학생들이 맡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해줄 수 없는 또 팁들이 친구들이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담당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건 1대1로 별도 공간에서 그래서 그 개인 학생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수준을 이제 알 수 없도록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걸 이제 하면 한 40분 걸리죠. 그럼 나머지 60분 동안 기출들을 답변 준비를 한 뭐 4개, 5개 정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전반부에 진행이 되고요. 이제
그다음 후반부에는 다 같이 모여서 여기 이제 모의 면접 문제랑 같이 풀었던 문제 기출 해제하게 되고요. 해제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발언을 듣고 계속 피드백을 주고 추가 질문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 배경 지식 걱정들 하시는데 관련 이슈 토론도 같습니다. 저희가 제가 이제 약간 뉴스 영상이나 이제 자료 통해서 좀 진행하기 때문에 배경 지식 특강 따로 들으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전형별로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전형별 포인트들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 제 수업의 특징은 이제 여름방학에 특히 1대1 모의 면접 멘토링이 들어간다는 거, 대부분의 학원에서 이게 없습니다. 이제 뭐 없으면 없는 이유는 이게 사실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어쨌든 모의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용을 좀 감수하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부모 문자 피드백이 매주 나갈 겁니다. 네, 백자 단위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특징이 있어서 진행될 거고, 토요일 반 16일 7월, 일요일 반 7월 17일 개강이고, 토요일 수업은 퍼스트인 학원에서 하고요. 일요일 수업은 A 프로 아카데미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영상을 올리고 아마 학원 측에 등록 준비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선착순을 마감을 할 예정이고, 보통 인원은 10명이 안 넘습니다. 제 수업은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듣는 수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뭐 한 6명에서 9명 그 정도 사이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의대 MMI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저랑 송민호 선생님이랑 좀 그 팀을 나눠서 송민호 선생님이 약간 구체적인 그런 학교별 기출 문제를 약간 풀이하시는 식으로 가실 거고요. 저는 이제 그거 관련된 이슈를 정리하는 수업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많이 물어보고 예상 질문들 답을 좀 드리면, 아까 서현반과 연고반 차이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커리큘럼은 거의 같지만 여기서는 이제 고대 문제를 연습 문제를 풀 거고, 여기서 서울대 문제를 연습 문제를 풀 거고요. 당연히 이제 연대 문제는 다 풉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명칭상의 문제 때문에 있는 거니까 맞는 시간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연대 하스나 고대 계시에 무슨 말이냐?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들으면 유디를 안 들으니까 네, 연고반으로 와주시는 게 좋겠죠. 근데 뭐 시간이 안 맞으면 뭐 서연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기출문제 위주로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기출문제만 풀어도 되느냐, 이상문제 풀어야 되는 거 아닌데, 일단 여름방학에는 기출을 보시는 게 우선입니다. 기출이 2015년부터 쭉 공개가 됐기 때문에 벌써 지금 한 8년치가 쌓여 있고요. 문제 수로 따지면 서연고 각 전형을 합치면 200개가 넘어요. 근데 제가 작년, 재작년 보면 특히 학생들이 1단계 발표를 할 때까지 기출도 안 봤어요. 본인이 보는 전형에. 그래서 기출을 풀어보는 게 우선이고요. 여름방학 때는 아마 이제 원서 접수 후에 이루어지는 반에서는 예상 문제들도 같이 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대1 면접,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 멘토들이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해서 서울여대 고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할 거고요. 어떻게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이제 한 명씩 따로 불러내서 철저히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상태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 면접을 하긴 하는데, 이제 어떤 학원에서는 조교 한 명이고 보조 강사 한 명이 4명을 다 뭐 5명 앉혀놓고 이제 한 명씩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애들 다 이렇게 들으라고 배우라고. 근데 그 방식은 저는 별로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괜찮은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일단 압박감이 굉장히 심하죠. 다른 애들을 보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그 같은 문제를 푸는데 그걸 4번씩 사실 볼 필요는 없거든요. 아무리 애들이 달라도. 그래서 그런 이렇게 다른 친구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는 건 저희 이제 공통 수업 시간 후반부에 가능하기 때문에 1대1 면접을 철저히 따로 진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입시를 본인보다 한 3년 먼저 치른 선배들이니까 뭐 자기소개서를 살짝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원 전략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까지 같이 멘토링을 병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들 많이 주시죠. 원서 접수 후에 시작해도 가능하냐? 아니 뭐 심지어 1단계 발표 후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경험적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1학기, 3월 1학기나 여름방학 때 면접을 시작한 학생들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전에 이제 미리 그 사전적으로 겨울방학에 한 친구들이 20%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서 접수 후에 오는 친구들이 한 20% 되죠. 일단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는 20%일 거야. 원서 접수 후에 해도 되는. 근데 이거는 일단 합리적인 건 아니겠죠. 80%그 전부터 하니까. 특히 뭐 언제부터 해도 됐어. 뭐 면접 준비 안 해도 들어갔어. 그런 학생들은 매우 극소수고, 특히 1단계 발표 후에 해도 된다. 저는 1단계 발표 후에 해서는 안 될 친구를 되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 친구는 원래 될 만큼의 재능이 있었던 친구겠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다 주 1회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여름방학부터는 시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뭐 웬만큼 됐다 싶으시면 오히려 원서 접수에 좀 쉬는 게 낫겠죠. 네, 그 수능 준비에 전념하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반 선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제 면접반들이 좀 여러 개가 있고, 뭐 제 수업도 그 중에 하나지만, 뭐 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지만, 많이 더 다른 학생 성향에 따라 다른 말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한 6개로 이제 좀 해놨는데, 자, 일단 강사를 좀 보셔야 돼요. 강사가 이제 풀타임 강사가 있고 파트타임 강사가 있습니다. 저는 풀타임 강사입니다. 이걸로 이제 전업을 하는 강사죠. 근데 이제 이 면접반들이 주로 여름방학부터 한 11월 말 12월 초까지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메이저 학원들에서 뭐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학원들에서 파트타임 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들은 뭐 전문직인 경우도 있고요. 뭐 로스쿨이거나 의전원생인 경우도 있고 어쨌든 약간 부러울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풀타임 강사한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저도 물론 이제 시작은 파트타임 강사로 시작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갖출 수는 없고요.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확인하시는 방법은 상반기에 특히 이제 지난 겨울방학 때 면접 수업을 진행한 강사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돼요. 지난 겨울방학 때 면접 수업을 오픈반으로 진행한 강사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대치동에서 1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강사들을 일단 찾아가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자, 논술 전문 강사가 있고 면접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저는 출발부터 면접을 전문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또 잘해요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강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논술 전문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강의식 수업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논술은 문제를 쫙 풀어주게 되거든요. 한 2시간 정도 동안.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이 좀 소극적이고 내향적이고 이런 학생들은 이 강의식 수업을 좋아합니다. 그게 더 효과가 있는지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되거든요. 필기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면접 전문으로 하는 강사들은 토론식, 학생을 계속 시킵니다. 1번 문제 말해봐. 그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 계속 약간 괴롭히죠. 그래서 이건 성격이 뭔가 외향적이고 적극적 학생들은 좋아하지만 조용하고 약간 내성적인 학생들은 되게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약간 스타일 차이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해서 수업을 하지만 만일 학생이 나 그러려면 면접 수업 안 들으려고 한다면 그럼 이제 이런 논술 선생님들이 하시는 논술을 하시던 분들이 약간 병행하시는 강의식 수업이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면접이 제시문 면접이고 서류 면접이 있어요. 제가 하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것들은 스카이는 전부 제시문 면접입니다. 문제를 푸는 형태의 면접이에요. 근데 이제 서류 전문 면접은 보통 자기소개서랑 생기부 면접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약간 스피치 전문가들이 수업을 하시는 학원들이 있어요. 스피치 전문가들이 하시는 수업은 서류 면접에 약간 도움될 수 있습니다. 약간. 다는 전부는 아니고요. 근데 제시문 면접은 이분들의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이거는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선생님들은 제시문 면접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스피치 선생님들은 여기에 특화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수업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강사 하나가 단독으로 쭉 끌고 가는 수업이 있고요. 강사 둘이나 콜라보로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제 수업은 지금 강사 단독 수업들이죠, 다. 근데 이 팀 콜라보 수업 뭐냐 하면 뭐 강사가 2명, 3명이 돌아가며 들어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강사 단독 수업은 학생에 따라서는 계속 같은 쌤을 보니까 지루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점. 팀 콜라보 수업은 거기에 매 선생님이 매주 바뀌니까 좀 매주 리프레시 되는 감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면접을 잘하고 경험이 많은 학생들은 팀이나 콜라보 수업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초보 학생들,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팀이나 콜라보 수업에서는 이 학생 개인에 대한 관리가 안 됩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학생을 보는 횟수가 줄기 때문에 뭐 격주나 3주에 한 번. 그러면 그냥 얼굴만 기억이 납니다. 이 학생의 개인의 특성을 잘 기억이 안 나죠. 저도 이렇게 수업을 해봤지만 또 하나는 아무래도 책임감이 약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면접을 처음 하고 아직 좀 미숙한 단계라면 강사 단독 수업이 좋으실 것 같고요. 면접을 굉장히 잘하고 뭐 이미 좀 수업도 겨울에 많이 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팀이나 콜라보 수업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이 질문도 많이 하세요. 우리 학생은 뭐 시간도 안 맞고 그런 여러 명이 하는 수업보다 1대1 수업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 그룹 수업이죠. 뭐 어쨌든 2명 이상이 하는 수업. 저는 일단 그룹 수업을 원칙, 그러니까 이제 주 수업을 메인 수업을 삼으실 것을 좀 말씀을 드려요. 이유는 뭐냐면 다른 학생들의 발언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나와 이제 같은 경쟁자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나와 비슷한 고3들의 발언을 들어봐야 되는 거고요. 1대1 수업은 강사랑 둘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제 다양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유출이 가능하는데도 강사의 평가밖에 없고 그룹 수업하면 이제 자기가 알죠. 쟤는 나보다 잘하는데 이 정도면 내가 여기서 괜찮은데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룹 수업 메인을 하시고 1대1 수업을 어떻게 활용하시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 수업을 갔다 왔는데 학생이 너무 못하고 위축돼서
다음 수업을 가기 싫어할 정도다. 그때는 이제 1대1 수업을 몇 번 하셔서 약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준을 올리는 데 일단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 그룹 수업을 이제 좀 다녔는데 약간 이제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좀 핀포인트로 좀 지도를 받고 싶다. 부분. 아무래도 이제 그룹 수업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줘도 n분의 1이니까 그때 1대1 수업을 약간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 다음 이제 학원이나 강사들 중에 이런 얘기들 하는 경우 있습니다. 면접으로 떨어질 걸 붙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면접 수업을 하지만 서울대 일반 전형이나 고려대 계열 적합형 정도는 뭐 아슬아슬한 학생들이 면접 때문에 소위 말해 면접 뒤집기가 가능할 수 있어요. 서울대 일반 전형은 서울 그 붙은 애들이 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대 계적은 마찬가지로 이제 워낙 횟수가 크기 때문에 근데 다른 전형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지역 전형이라든가 뭐 연세대학교 다른 연세대학교 대부분의 전형들 특히 연세대 언더우드 같은 경우는 면접으로 추진다는 건 사실상 저는 거의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누가 실수를 해야 돼요. 원래 붙을 애 중에서. 그러지 않으면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저희는 면접으로 뒤집습니다라고 하는 학원은 한번 좀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열심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제 1회 컨설팅, 이제 고등, 나머지 주로 고2와 고1 뭐 이런 거 있을 텐데 일단 원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3들 같은 경우에 아까는 이제 패키지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것들을 따로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원서 배치, 이것만 따로 하겠다. 그래서 뭐 이제 수시 6개 정하는 거죠. 이건 제가 90분 진행합니다. 비용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뭐 생활기록 마무리만 좀 도움을 받고 싶다. 3학 1학기 그때는 이제 2시간 잡고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만 쓰고 싶다. 그 경우에는 이제 보통 자기소개서를 하나만 쓰게 되면 제가 보통 90분씩 2번 수업을 하고요. 자, 그게 아니라 이건 뭐냐? 내가 일단 썼다. 혹은 뭐 다른 데서 써봤다. 근데 좀 확인이나 체크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제가 기본 2시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학과가 같으면 제가 3개까지 보고요. 국문 기준. 학과가 다르면 이제 2개 정도를 2시간 동안 리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 첨삭이죠. 다른 데서 얘기하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1과 고2 같은 경우는 진단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고1은 일단 플랜 A 설정을 좀 위주로 하고요. 고2는 지금 플랜 A가 괜찮은가, 플랜 B가 뭐가 좋을까가 일단 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1학기 성적 확인 직후부터 추석 전까지 어쨌든 뭐 6월 말부터 한 9월 초까지 진행되는 거고요. 만일에 이제 요거와 더불어서 약간 2학 1학기 생기부 설계도를 어차피 미팅을 장로님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일단 30분 추가 2시간으로 생각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요건 제가 아마 주로 요 기간에는 수요일에 일단 주말에는 주로 고3들 위주로 좀 많이 편성을 할 거고 수요일에 요것들은 따로 잡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중등 도입 컨설팅 및 수업입니다. 이렇게 3가지 합니다. 일단 1대1 컨설팅 해서 일단 고교 선택, 뭐 특목고일까, 자사고일까, 일반고일까, 일반고라면 어디가 더 좋을까 이런 것들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뭐 3학년 2학기가 되겠죠? 이제 1학기 거의 끝났으니까 생기부 마무리까지 보고 싶으시면 시간을 30분 추가해서 90분 잡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소서를 쓰고 싶다. 그래서 뭐 이거는 여름에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가을에 하시는 경우도 있죠. 보통은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10월 말 11월 초 정도에 많이 하는데 1대1를 받고 싶으시면 90분 2번 수업 진행합니다. 면접, 뭐 면접은 지금 뭐 이제 그 영재고나 과거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들어가면 곧 시작할 것 같고 이제 후기 있는 학교들은 그 다음에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90분 2번 예상 질문 추출하고 거기다 연습하는 걸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고입 관련해서도 이렇게 3가지 프로그램 진행하니까요.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연락처 앞에 있었는데 010-3757-3710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밴드에 많이들 들어와 계신데 1000명 넘게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여기 제일 왼쪽 겁니다. 요거 이제 송민호 쌤이랑 저랑 진행하는 밴드인데 지난한 설명회 영상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 입시자료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들어와서 가입을 해주시면 이번 입시 기간 동안에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름방학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가능한 좀 빨리 연락을 주시면 상담 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